네, 내일부터 평양에서 2박 3일 일정을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3일간의 일정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고 나서 집중분석에서 이제 정확하게 오늘 어떤 내용들이 이번에 나올지를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날 일정부터 좀 살펴보면은요. 8시에 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해서요. 10시쯤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공식 환영 행사 예정이 돼 있고 조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찬하고 오후에 이제 첫 번째 두 사람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이에 이제 경제인들 같은 경우 리용남 내각부총리, 우리로 따지면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랑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죠. 대담을 좀 하게 되고요. 저녁에는 이제 만찬 있고 환영 예술 공연 이런 순으로 첫날 일정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둘째 날 일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일정은 첫째 날 일정에 비해서는 조금 좀 여유가 좀 있죠. 임종석 비서실장도 둘째 날과 셋째 날 일정 관련해서는 블랭크가 많다. 즉 우리가 현재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정들이 생길 수 있다. 뭐 일테면 돌발 일정 같은 거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좀 미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큰 일정 중심으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전에 두 번째 정상회담 열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첫째 날보다는 두 번째 날에 이 경협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겠냐. 일단 현재는 그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점심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했을 텐데 냉면 드시러 가시는 모양입니다. 옥류관에서 예정이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평양의 주요 시설 참관, 그다음에 환송 만찬.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 때 이제 사실상 모든 일정이 이제 끝나는 환송 만찬이 있을 예정인데 그동안에 오늘 임종석 실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해당 나라에 좀 뭐랄까요 서민들이 잘 가는 그런 어떤 맛집 이런 데를 이렇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미리 이제 그런 데 좀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평양에서도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어떤 방식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평양의 맛집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약간 재미있는 관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제가 별표를 2개를 쳐놓은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 얘기도 역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저녁에 또 추가 정상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 보죠. 원래 마지막 날은 앞서 말씀대로 그 전날 환송 만찬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환송 행사하고 서울로 출발할 것으로 예정만 돼 있습니다. 이만큼 비어 있는 것처럼 3일 날 무슨 일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귀국 일정이 지금 오전에 출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게요.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도보다리 회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해볼 수가 있는 게 지난번 4.27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했던 얘기가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백두산이나 개마고원을 정말 문 대통령이 트레킹을 할 것이냐? 또 거기 혹시 뭐 김정은 위원장이 동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한 뭐 비핵화라든가 경협 관련된 이런 것들은 뭐 첫째 날, 둘째 날 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뭐 여러 가지로 보실 때 좀 관심도 많이 모이시고 몰릴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좀 그림상으로 좋은 내용들은 3일째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이런 2박 3일간의 주 일정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번 잠복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실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낯익은 우리 박연미 경제평론가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경협 관련된 얘기 좀 네.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좀 해보는데
실장님 이게 예전에 2000년도, 2007년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실적으로 뭐 세 번째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혹시 그때와 뭐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일정만 놓고 봤을 때 그때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느끼신 게 있었습니까? 뭐 일정상으로는 뭐 큰 차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거고요. 뭐 네. 수행원 규모상에서 차이 또 이제 어디로 갔느냐. 뭐 예를 들면 순환공항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갔느냐. 그럼 순환공항에서 행사를 했느냐, 5일 경기장 능라도 그쪽에서 이제 환영 행사를 했느냐. 그리고 이제 부인이 나왔느냐 안 나왔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주 여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김정수 여사하고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DJ 때 2000년도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차량으로 갔었고, 그때 그 넘어가는 장면도 좀 기억이 납니다만 이번에는 비행기로 가는 건 확정이 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내외가 그 순환공항에서 그 열렬한 환영 입화 속에서 만나느냐, 이게 참 기대가 되네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0년과 2007년도에 합한 그런 환영식이 내일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요. 2000년도에는 그 순환공항에 이제 바로 가셨으니까 거기 내리자마자 평양 시민들 뭐 엄청나게 이제 환영을 해줬고요. 예. 대신에 이제 백화원 초대소까지 이동할 때는 두 분이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퍼레이드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퍼레이드를 하려고 하면은 차량이 위에 뚜껑이 없는 대로 이제 몸을 상반신에 이렇게 내놓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 차 위로 그걸 이제 무게차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경호 문제가 있어서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갔을 때는 사실상 5일 경기장에서 환영식을 하고 그때는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같이 무게차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화원 초대소까지 가면서 예.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내일은 이제 이 두 개가 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들이 우선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 나서 이제 아마 순환 비행장에서 환영 행사를 할 거고 의장대 사회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마 백화원 초대소까지 이동할 때는 무게차로 이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더 좋은 모습은 두 분이 같이 타고 그렇죠. 아마 이동을 하게 예. 되면 가장 뭐 극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군요. 4.27 때도 그렇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이제 전 세계인들의 특히 이제 비주얼적인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의 기대치가 워낙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이번에도 아마 수행원들이 그걸 미리 아마 그 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몇몇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수행원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난번보다 훨씬 분명히 좀 더 이렇게 크다, 뭐 더 많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특히 경제인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벌 오너들이 대거 방문한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그것도 뭐라 할까요? 굉장히 관심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계인사 17명 그중에 4대 그룹 다 가는데 그중에 3명이 오너들이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배후에서는 그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너들이 직접 오기로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래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혁 개방의 의지 그리고 경협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소위 국제 무대에서 잘 나가는 한국 기업의 총수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다 글쎄.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네네. 얘기가 흘러나오거든요. 네. 정확한 내용은 아직까지 청와대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고려하면 아마도 혹여나 파격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배석한 자리에 재계 총수들이 가 있는 그러니까 소위 그 투샷이 한 자리에서 잡힌 상황도 그러게요. 우리가 상정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4대 그룹 중에서 과거에도 정상회담 당시에 4대 그룹에서 관계자들이 갔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 삼성의 총수가 직접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건희 회장은 뭐 건강 문제니 아니면 사법 처리 문제 때문에 동행하지 못한 사례들이 예. 있었고요. 그리고 LG의 경우에도 이제 세대 교체 이후에 구광모 회장이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가 글쎄요.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가는 거죠. 그 두 경험이 번째 있네요. 수행이니까. 네네. 그리고 재계에서 이번 총수들 중에 가장 맏형입니다. 아마 여러 그렇죠.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게요. 정의선 부회장이 그럼 왜 안 갔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큰데 미국으로 출장 간다면서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좀 피해 보고자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아마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는 일정이라 청와대에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도 그 부분 충분히 양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정 부회장 이번에 또 수석 총괄부회장으로 승진해서 이제 사실 경영 전반에 전면에 나서게 된 상황인데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 남북 양측에서 모두 거는 기대감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제 얘기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역시 외교안보적 의제, 특히 이 비핵화 의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로서는 양측 모두 가장 중요한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도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했지만 의제는 뭐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남북 관계의 진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 글쎄요. 뭐 어떤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제일 핵심적인 것이 아마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걸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데 첫 번째 정상회담이 주로 남북 관계의 진전과 사실상 뭐 전쟁의 위험 방지라고 할까요? 긴장의 완화에 예. 초점을 맞추고 비핵화 문제는 좀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두 번째 정상회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물 건너갈 때 이걸 어떻게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의 초점 중에 초점은 제가 볼 때는 비핵화와 관련한 그런 회담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그 특사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우영 실장이 얘기할 때도 3대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천적 방안이라는 게 과연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군요. 그렇죠. 이제 7월 6일, 7일 날,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북하고 나서 지금 오늘이 뭐 벌써 9월 17일이니까 거의 두 달이 좀 지났잖아요. 그렇죠. 넘었죠. 두 달 동안에 사실상 이 비핵화 문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맞습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방북도 그러면은 실패했고 또 그렇죠. 예. 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질문의 핵심일 텐데 그것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순서라고 할까요? 또는 이제 북한이 가기를 바라는 순서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예, 입장 차이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선제적인 조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비핵화의 목록을 제출하고 검증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네. 그러면 종전선언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순서가 반대죠. 종전선언을 먼저 하면 해주고, 그 뒤에 하겠다.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근데 어떤 조치라고 얘기를 했지 그 뒤에 거기에 맞는 뭐 목록 제출하겠다, 맞아요. 검증하겠다 그 소리를 네.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의 중재 역할 또는 촉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이번 3차 회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예. 가서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미국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하는 뭐 이런 회담을 하게 될 텐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비핵화 목록 제출하고 검증 받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과 이 실제로 이제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뭐 그런 형태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비핵화해야 될 것이 사실상 무기가 있고 물질이 있고 시설이 있고 뭐 두뇌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리고 종전선으로 넘어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과 어느 정도의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느 안을 이제 이 일정 부분 협의를 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크나큰 추석 선물이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다면 이른바 이제 A급은 어느 정도 그 리스트를 공개를 하고 언제 이렇게 이걸 이제 검증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그 정도까지가 나오면 A급이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냥 이번에도 재확인, 의지 재확인, 선언적 어떤 얘기 정도, 이 정도 뭐 그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좋은 등급에 좋은 평가를 주기에는 어려운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선생님으로서 이제 학점을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C 학점 정도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지금 오늘 임종석 실장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때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했잖아요. 예.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길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난번처럼 무슨 뭐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그 정도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설령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그 선언문에 그 문서화해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했던 것처럼 누굽니까 그 황희종 선수한테 예. 이렇게 패스해주는 역할, 거기까지만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봐야죠. 정치, 그 외교 안보적인 이슈로서는 뭐 사실은 비핵화 이상의 사실은 이슈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물론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력 충돌 이런 부분에서 뭐 실질적인 어떤 그런 방지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얘기도 뭐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비핵화 문제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A 등급, 뭐 B 등급, C 등급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내용이 어떤 등급의 결과가 나올지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험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어차피 사실 지금 경협 관련해서도 미 국무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까 메모를 했는데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또 며칠 전에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니네들 뭐 자꾸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나아지는 거 없는 너네들 남북 자꾸 이렇게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꾸 견제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도 넌지시 그런 입장을 내놓더라고요. 그 눈썹을 치켜 세우고 소위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상황인 건데 더구나 이번에 그 대북 수행에서 가는 특별 수행단 중에 3분의 1이 재계 관계자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4대 그룹 총수가 한 분을 빼고 예. 모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수출 기업들입니다. 맞아요.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견제를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데 뭐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가서 그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 총수들이 북한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남포 협력 경제단지 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뭐 예. 원산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게 된다면 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처음 스텝 바이 스텝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당장 이번에 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겠죠. 경협이라는 게 결국은 미국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 강도 높게 하고 있는 대북 제재가 풀려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도 남아있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4대 그룹 뭐 주요 경영진들 비롯해서 관광부산 사장이라든가 한전 사장이라든가 포스코 회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SOC 쪽 관련한 분야의 각 우리나라 이제 뭐 그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대표들이 두루 참석하다 보니까 지금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 도로철도 연결 착공식은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뭔가 이런 부분과 관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더군요. 사실 남북의 기대감은 그렇죠. 남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너무나 합의가 있을 것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뭐 갈급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그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그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도 미국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은 셈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아마도 뭐 이것도 역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초에는 철길을 통한 방북을 희망을 했다. 아, 그래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네네네. 구상은 그거였는데 결국은
이번엔 이루어지지가 못했고 뭐 철도가 불비하다 이런 언급이 지난 정상회담 때 나왔습니다만 네네네. 아마 더디 가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했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만큼 국제사회에 보는 눈이 따갑구나.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예. 경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은 스포츠카 타고 시동 거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경운기 시동 거는 것처럼 저는 시골 출신이라 경운기 시동 걸 때 오래 걸리는 거 알거든요. 예. 잡아 당기는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 경운기 시동 거는 작업의 첫 단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좋은 경운기를 보셨군요. 저는 이 돌리는 거였는데 잠깐 농담 좀 해봤습니다. 너무 무거운 네. 것 같아서. 근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박예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 관계자나 문재인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행단에 특히 특별수행원에 좀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을 4대 그룹 뭐 3대 그룹 총수까지 포함한 이런 대거 경제인들을 포함시켰다라는 건 정부가 뭔가 미국 쪽에 뭐 너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고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경협이 뭐 이런 어떤 일종의 시그널을 그쪽에 보내는 거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용어는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미국의 승인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네. 동의받는 거죠. 동의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견제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의 핵 문제는 내 문제예요. 미국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한반도를 벗어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을 대신해서 미국이 나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예. 북한 비핵화 시켜야 되잖아요. 이건 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번에 이렇게 경제팀들을 대거대동해 갔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또 장관들도 보면 뭐 교통부 장관도 가고 또 산림청장도 데려가고 해수부 장관도 예. 데려가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는 안 안 데려가지만 가죠. 예. 이런 시사점을 주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핵화 이거 빨리 당신네들이 그 목록 제출하고 그거 한다고 해라. 네, 네. 그거 하면 종전 선언하고 그러면 이건 탄력 붙는다. 좀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개운기 시동 거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개운기 시동만 걸리면 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이만큼 온 사람들이 다 여기 대북 투자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사실상 예. 이게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네. 이거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저는 엄청나게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장님 이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문득 그렇게 또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가면서 그냥 양복만 잘 빼입고 갈 리 없겠구나. 뭔가 구두라도 투자를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글쎄요, 뭐 원론적인 수준의 담론은 언제든지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비싼 인건비와 그리고 네. 해외로 공장에 나갈 때 따른 리스크 이런 것들 고려하면 말도 통하고 그럼요. 인건비도 저렴하고 거리도 가깝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더구나 대의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업들에게도 북한이 결코 그 기회의 땅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다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에는 모든 것이 지금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것들이 선결돼야 네.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느냐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 사실상 그 미국이 북한과 거래했던 중국 기업, 싱가포르 기업, 러시아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을 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선물 말씀하셨는데 우리 4대 그룹이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세컨더리 보이콧 걸릴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가시긴 하지만.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각각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사실은 전망한다는 게 지금처럼 이번 정상회담처럼 블랭크가 많은 김여동 실장 말대로 네. 뭔가 여지도 많고 뭔가 또 잘 안 될 수 있는 리스크도 그만큼 있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혹시 기대감이 네. 더 높으신지?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일 가셔서 모레 오전까지 하면 공식적인 행사는 다 글쎄요. 끝나잖아요. 예,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 오후가 이제 블랭크돼 있고 그 다음 날이 블랭크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교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원산으로 가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금강산이나 뭐 또 다른 데도 가볼 수 있는 거죠. 개마고원 얘기도 하셨으니까. 예, 개마공원도 그렇고 뭐 백두산도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 뭐 시간적인 여유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앞부분인데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새로운 것을 합의하기보다는 합의된 것을 어떻게 실천해 낼 실천하느냐. 건가 예, 여기에 예.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는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우리 대통령께서 또 저기 미국을 가셔야 되거든요. 예, 9월 예.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고 9월 27일 날 우리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신호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평론가님. 네. 이번에 우리 수행원 중에 IT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뭐 소카가 공유차죠. 소카의 이재용 대표도 갑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이 특히 이쪽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있어서요. 그렇죠. 역시 뭔가 경협에 있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경협 외에도 이런 IT 쪽의 경협도 뭔가 조금 돌파구를 뭐 마련하거나 뭐 이를테면 인사를 좀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대를 좀 가져도 되겠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뭐 이게 자랑인지 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커는 북한 해커가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간의 상황을 보면 그 소위 100만 해커 양병설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김책공대 이런 데를 중심으로 보면 세계적인 IT 기술을 가진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도 희망을 좀 걸어보는 것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는 힌트들, 그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합의문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예.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구나 이런 눈치를 좀 챌 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번에 그 두 정상이 대동강변 한번 같이 걷는다든지 그 북한의 평양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식당에서 캐주얼하게 한번 저녁을 그러게요. 먹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굉장히 큰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불확실성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작년에 상상도 못했던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그걸 고려하면 얼마든지 진전된 상황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참 한반도라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따지면 변방의 이 약속일 수도 있는 이 두 나라가 지금 지난 4.27 정상회담부터 해서 북미 이 정상회담까지 정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공간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번에도 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의 어떤 기대감에 조금 더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결과물을 또 창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길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